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주말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 저도 사고 영상을 보면서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인터넷, 언론에서는 뭐,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런 걸 떠나서 단순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고였기 때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도 좀 사고 영상을 본 충격이 좀 아직 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승무패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한번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볼까 했는데 2월이 된 만큼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관심도 많고 어쨌든 저도 유튜브에서 축구토토 승무패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신 채널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뭐 분위기를 바꿔서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59회차 결과 한 자리 숫자의 투표율 결과들이 속출을 하면서 8억이 2월이 됐습니다. 리버풀 패배,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 같은 사실상 경기력 분석으로는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틀렸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회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이 됐으니 이번 60회차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데 사실상 60회차의 경우도 경기력을 보고 픽할 수 있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미 16강을 확정 지은 강팀들도 있고 유로파가 걸려 있는 팀들도 있고 탈락이 확정된 팀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경기력으로만 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운도 확실히 많이 따라줘야 되는 회차가 이번 60회차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최종픽 영상은 평소와는 다르게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모든 경기를 1000원 픽으로 승무패 중에 하나씩만 선택을 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내일인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배팅맨 친척 등급 이상 분들 전용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최종픽 5만 원 이하로 구매를 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단통 1000원 픽이 기본 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구매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괜찮다 생각하시는 것만 쏙쏙 빼가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 귀에 딱지가 생기셨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고지 그만 부리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포르투 대 AT 마드리드. 자, 우선 조별리그에서 1위와 2위의 차이는 똑같이 16강을 진출을 하지만 1위로 16강을 진출한 팀은 다른 조에 2위로 16강에 진출한 팀과 매칭이 된다는 점. 그렇다면 조에서 확실히 1위를 해서 16강에 진출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포르투가 현재 B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16강 진출은 확정을 지었지만 1위 탈환을 위해서 승점 3점을 노리려는 동기부여가 있겠죠. 상대팀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유로파 진출을 위해서라면 4위인 레버쿠젠과의 승점이 현재 1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기 승리를 해서 3점을 따놔야 안전하다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다라는 점을 볼 때 포르투의 경우는 주전 수비수인 다비드 카르모, 주전 미드필더인 우리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수비와 미들 자원에 손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AT 마드리드는 코케, 르마르, 유렌테, 모라타의 주전 자원에 손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나머지 자원들로 메꿀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즈만, 에르모소, 데파울, 코레아 같은 포르투와의 예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었던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은 모라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차라리 펠릭스 선수가 최근 폼으로 볼 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포르투 홈에서 붙었던 맞대결 전적에서도 포르투 기준 1승 1무 2패로 AT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다는 점과 올해 승무패 1번 경기에서 4회 연속 정배 결과는 없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서 포르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레버쿠젠 대 클리브리. 우선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있으나 홈팀 레버쿠젠의 동기부여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클리브리는 조 1위를 기록 중이고 어차피 16강을 확정 지은 상황이라서 1위로 진출하냐 2위로 진출하냐의 차이지만 레버쿠젠의 경우는 승점 4점으로 4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승점 5점으로 3위를 기록 중인 AT 마드리드를 잡아서 유로파 진출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죠. 더군다나 클리브리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지만 슈팅과 유효 슈팅이 더 많았음에도 패배를 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유로파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와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레버쿠젠은 주전 수비 자원인 인파키의 미들 자원인 아랑기스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클리브리는 주전 수비 데니스 오도이, 클린톤 마타, 주전 미들 자원인 스코볼센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상 클리브리는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는 선수들도 굳이 부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정 경기에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레버쿠젠이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레버쿠젠의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리버풀 대 나폴리. 자, 일단 리버풀이 나폴리 원정을 가서 4대1로 개털렸었다라는 점과 그때 당시에 한 골을 기록했던 디아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4점 차 이상으로 나폴리를 꺾어야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리버풀인데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홈 경기라는 거 말고 딱히 동기부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노팅엄한테도 지고 리즈한테도 홈에서 처발린 리버풀이라면 어차피 16강 진출은 확정이 됐으니 한번 좀 전열을 가다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나폴리의 경우는 지금 뭐 기네스북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무승부도 없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 중인데 이 페이스를 굳이 끊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리버풀이 경기는 주도하겠지만 나폴리도 쉽게 지지 않는 경기가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리버풀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레인저 대 아약스. 레인저가 3위를 하기 위해서는 아약스를 상대로 5골 차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고 아약스는 비기거나 5골만 내주지 않는다면 조 3위를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레인저가 홈에서 미친 듯이 열심히 뛴다면 이변을 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1차전에서 아약스한테 4대 0으로 개털린 레인저가 홈이라고 해서 승리를 하기란 어렵다라고 봅니다. 또한 주전 자원의 결정도 레인저는 수비 자원인 코너 골드슨 선수가 부상, 주전 미드필더인 존 룬스트럼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아약스의 경우는 주축 자원의 결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승리 수당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약스가 충분히 때려잡아서 승리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경기를 굳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인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인테르.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양 팀 모두 큰 동기부여는 없는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뮌헨은 1위를 확정 지었고 인테르도 2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서로서로 힘 뺄 필요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위에 레인저 대 아약스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팀들의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홈팀에 손을 들어주려다가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뮌헨에 76%가 몰려 있는데 1차전에서 골을 기록했던 르노이 사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밀러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데 동기부여도 없는 뮌헨인데 이 정도로 투표율이 많이 몰린 뮌헨을 선택하는 건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패배는 좀 꺼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뮌헨의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풀젠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뭐 많은 말 필요 없이 풀젠의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최근에 병신짓을 많이 하고 다닐지라도 풀젠을 상대로 이변을 낼 것 같지는 않고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출전을 시키지는 않지만 덴벨레, 안수파티, 페드리 뭐 충분히 능력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득점이라도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재정적으로 지금 뭐 궁핍하기 때문에 승리 수당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올해 승무패 6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벌써 6회째 정배 결과가 6번 경기에서 안 나왔는데 이 경기에서는 충분히 정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르셀로나의 승리 수당을 위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풀젠의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 스포르시피 대 프랑크푸르트.
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로 무조건 승점 3점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경기죠. 흔치 앞을 모르는 D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한다고 볼 때 1차전 결과로 스포르시피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 가서 0대 3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스포르시피가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수비 자원인 렌즈 선수나 하세베마코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도 스포르시피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1차전 대승을 기록한 스포르시피, 이번 경기 홈 경기라는 이점을 생각할 때 승점 3점을 위한 싸움이라면 한번 승리를 해봤던 스포르시피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포르시피의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마르세유 대 토트넘. 자, 이 경기도 스포르시피와 프랑크푸르트 경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점이 어떻고 누가 비기면 어떻게 되고 누가 지면 어떻게 되고 이딴 거 상관없이 이 양 팀은 무조건 승점 3점을 위해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1차전에서 토트넘이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마르세유의 주전 수비수 은벤바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수적인 우위에 있던 토트넘의 승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마르세유 원정을 가서 마르세유 선수가 또 퇴장을 당하지 않는 이상 승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또한 최근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 역시 승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양 팀의 팽팽한 경기 속에 끝내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르세유의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셀틱. 자, 이 경기 일단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레알 마드리드와 탈락을 확정 지은 셀틱의 경기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승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죠. 2위인 라이프치히와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셀틱을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벤제마 선수가 나오지 않아도 골 넣을 선수는 많고 셀틱도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빨리 경기 끝내고 관광이나 하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첼시 대 디나모 자그레브. 자, 2조에서 1위인 첼시는 사실상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2위인 AC 밀란이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따서 같은 승점이 되더라도 맞대결 승점이 더 높기 때문에 1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상대팀 디자그레브는 무조건 승리를 해서 승점 3점을 획득한 이후에 AC 밀란과 잘츠부르크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이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첼시 원정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공격이 아니라 초반부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첼시가 홈에서 홈발을 받으면서 뒷공간을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기부여적으로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높아 보이지만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전술에 녹아들 것으로 보이고, 1차전에서 더 많은 공격을 퍼붓고도 디나모 자그레브의 오르치치 선수 역습 한 방에 무너졌던 첼시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첼시의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11번 경기 AC 밀란 대 잘츠부르크. 자, 일단 양팀 모두 동기부여는 확실히 있죠. AC 밀란의 경우 1위는 할 수 없지만 잘츠부르크에게 패배만 하지 않는다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잘츠부르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AC 밀란은 무승부만 해도 되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잘츠부르크는 박치고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서로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팀이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저는 홈팀인 AC 밀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던 잘츠부르크의 수비수 오마르 솔렌, 미들 자원인 카팔도, 공격 자원인 페르난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AC 밀란의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맨시티 대 세비야. 자, 우선 맨시티가 조 1위를 확정 지었고 도르트문트가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승점이 같아진다고 해도 순위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맨시티는 홈 경기라는 점밖에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세비야 역시도 조 3위로 확정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동기부여는 없는 경기죠. 그렇게 볼 때 맨시티가 아무리 강팀이라 하더라도 세비야가 작정하고 "우리는 쪽팔리지만 않으면 돼." 하면서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홀란드가 없는 맨시티는 득점에 굉장히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만 봐도 홀란드 선수가 없으니까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저는 그렇게 볼 때 아무리 맨시티라고 하지만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고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홀란드가 없는 상황에서 득점에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맨시티 승투표율 87%는 너무나도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맨시티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변을 보고 무승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맨시티의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유벤투스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이 경기는 뭐 그닥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3위를 기록 중인 유벤투스고 마카비 하이파와 유로파 진출권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있는 상황이지만 파리 생제르맹 역시 1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벤피카와 승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놓는 게 좋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유벤투스가 홈 경기이긴 하지만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비 자원의 다닐루, 브레머, 데실리오 선수가 경고 누적 및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파리 생제르맹과의 1차전에서 골을 기록했었던 맥케니 선수도 출전하지 못하죠. 또한 가장 크다고 보이는 공격 자원의 블라우비치, 디마리아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와 은바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유벤투스의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마카바의 하이파 대 벤피카. 자, 일단 이 경기 마카바의 하이파의 패배로 선택을 했는데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예요. 일단 이번 챔스 경기 결과들을 보면 마카베 하이파가 치르베나를 상대로 홈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1대 3으로 한 골은 기록을 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파리 원정 가서는 7대 2로 개털렸죠. 그리고 유벤투스 원정을 가서 3대 1로 개털렸는데 홈에서는 또 2대 0으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볼 때 마카비 하이파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죠. 저는 그래서 벤피카가 홈이든 원정이든 별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마카비 하이파의 홈파를 무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단폴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대로 선택을 해서 마카비 하이파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상에서는 모두 단통픽 1000원 픽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내일 오후 5시까지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분들께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5만 원 이하로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한 최종 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